그리고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님께 홈플러스 내인 장외야목, 아이고 홈플러스 좀 사태가 심하죠.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매장도 홈플러스 사태가 있잖아요. 매각 대상에 포함돼서 불안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지 답답하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목소리 내주심을 감사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하듯이 닥친 폐업 기사를 접하면서 막막합니다. 대표님 국회에 들어가서 여당을 작살내야 하는데 보궐선거에서 꼭 배지 달고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날 기다립니다. 건강하셔요. 이 땡땡 선생님이신데요. 익명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지만 제목은 홈플러스 사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라는 그런 겁니다. 아유, 힘드시겠어요. 이런 어떤 그 기업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누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피해를 부지불식간에 확 닥치는 경우가 있죠. 너무 힘드시겠네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정치권이 좀 찾아야 할 테고 저도 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이 참. 또 비슷한 거 하나 제가 봤어요. 이분은 저는 용인에 사는 나풀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자영업을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요. 제가 계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죠. 계엄이 진짜 피해가 없었어요? 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데 어떻게 공화주의 정치라고 민주주의 정치를 합니까?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요. 저희 매장은 홈플러스와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번 홈플 사태 직격탄을 맞았고요. 쓰다 보니 참 암울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씩씩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유,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저희 고민은 이번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그 사용처가 저희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은 제외됩니다. 저도 이거 이상하다고 봤어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런 피해가 저는 더 많다고 봐요. 복잡해지고. 저는 이 과정에서 이 문제가 늦게라도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을 그 수혜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처는 정부 시책이다 보니 항의를 해봐도 소용없는 상황이고요. 마트 내 입점한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못 쓰다 보니 매출 감소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도 오히려 떨어지죠. 계엄, 홈플 사태, 재난지원금 이걸 삼중고라고 하셨네요. 계엄, 홈플 사태, 지원금이라는 삼중고를 직면하다 보니 현실이 버겁네요. 이 고민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봅니다.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특정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국민이 더 이상 없게 해주세요. 암울한 보수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보도 기사를 보면 이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분들이 사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아무 피해를 안 보는 영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매출이 몰려서 이분들의 매출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건데요. 이분들은 강자입니까? 이분들은 서민 아닌가요? 이분들은 소상공인 아닌가요? 이분들 숫자도 많잖아요. 저는 이분들의 지원금 사용 대상처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쓰시는 분들도 그게 편하잖아요. 자영업자도 정말 힘들죠. 홈플 사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세요. 정치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곧 이슈입니다. 하여튼 나플님 부부가 이신데 용인에서 힘내십시오. 응원드립니다. 이름 말씀하셨는데요. 익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73년생이시는데 임땡땡 교수님이세요.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 선생님이신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연 보고 좀 재밌었던 게
교수님들은 이런 생각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화요일까지 성적을 이제 매기시는데 성적 마감인데 정리해 보니 60점 미만이 너무 많네요. 원칙적으로는 뭐 그냥 F가 맞는데 학교도 비즈니스다 보니 학생들이 F가 많으면 등록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학과 평가가 점수가 낮아서 학과장이 곤란해지고 그렇다고 출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학생들이 점수 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감과 자괴감이 드네요. 제 시험이 있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 이런 교수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도 같고 학생들이 재수가 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익명 표시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점수를 좀 정리하고 보내주셨어요. 되게 점수를 임 교수님은 빡시게 매기시는 것 같긴 하네요. 다 60점 아래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SK 분식회계 사건 때 신문에서 저를 처음 알았다고 마루에서 신문 보다가 그분이 대표님이 제가 젊을 때 했던 사건이죠. 2003년쯤인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시겠어요. 그렇다고 뭐 다 F를 주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학생들도 또 저도 뭐 대학 학부 때 공부를 그렇게 막 학점 열심히 하던 저희 시대는 그렇지 않는 시대여서 뭐 이런 말 하면은 또 저 아는 사람들이 너는 뭐 그때 뭐 공부 안 하고 다녔잖아 이럴 것 같은데 고민되시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임 교수님은 어떻게든 공부 좀 더 시키려고 고민하시는 마음이 여기 보이십니다. 임 교수님 같은 분한테 배우면 저는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저한테 이 말씀도 하나 주셨네요. 대표님도 강의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양 강의 하나, 법학 전문대학 강의 하나, 학생들하고 꾸준히 소통도 하시고 노출도 되시고. 제가 전에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제가 검사 끝나고 이제 평탄하게 마친 다음이었다면 교수로 인생이망을 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임 교수님. 근데 좀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F가 너무 많이 나오겠는데. 책임 당원 탈퇴 여부 의견입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한심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님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국민의힘 당원으로 재가입한 책임 당원입니다. 국민의힘의 증오에 가까운 실망을 느끼고 민주당보다 더 싫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의 복귀를 기다리며 책임 당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하루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견디기 힘듭니다. 언제까지 당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보수정당이 꼭 국민의힘이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국힘을 꼭 재건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토대를 갖춘 당을 만들고 보수당을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수고가 됩니다. 이 당의 체질을 바꿔주십시오. 더 중도지향적이고 더 중산층 지향적이고 조금 더 서민을 생각하는 당으로 그리고 조금 더 공정하고 내로남불 안 하고 책임감 있는 정당, 진짜 보수정당, 진짜 중도 보수정당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 책임당원으로 들어와서 이 당의 체질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들어요. 자, 당원 가입 활동하면서 저한테 막 물으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당원 가입하면 그거 집이나 회사로 우편물 갑니까? 국민의힘 당원인 게 알려지는 게 쪽팔립니다. 당신 봐서 가입은 해줄 수 있는데 그거가 걱정된다. 주변에다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말하기가 쪽팔린 정당이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책임당원이 되십시오. 저는 그 이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주권당원 같은 거로 바꾸려고 했어요. 책임은 정치인이 져야지 왜 당원이 집니까? 이름 이상해요.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권리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 상황이라는 거를 저도
절감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워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의 견제 세력이 필요해요. 그럴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국민의힘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현직 20대 부사관입니다. 3년째 현직 공군이야. 저도 공군 출신인데 반갑습니다. 재직 중인 20대 부사관, 공군 부사관님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시고 정말 투철하셔요. 전 강릉에서 18비에서 3년 근무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까웠게 지냈던 부사관들이 많았어요. 본론부터 말하면 너무 힘듭니다. 일이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달에 기본급 180에 추가급여 3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300은 GOP, 해군 해상근무, 비상대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물가는 언제부턴가 식사 한번 하려면 10,000원 이상은 내야 되고 초급 간부는 2025년 기준 1년에 5만 원씩 오릅니다. 매체에서 나오는 군인 월급 올린다는 체감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온 이 군이 제 후보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들 별로 안 내키었는데 대표님 국회 영상 보면서 호감 겁나 느꼈습니다. 개추드려요.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병들의 급여를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었어요.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부사관님들의 급여하고 거의 뭐 큰 차이가 안 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자긍심 그리고 그 자괴감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제 공약을 보면 저는 양이 왔어? 우리 양이가 왔네요. 양이 우리 양이는 불러도 잘 안 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슨 말 했었죠? 맞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뭐냐면 이게 직급 체계가 다른 공무원 체계랑 연동해서 기본급 올리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쉽게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어떤 이 가외 그 액수를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걸 주장했었고,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제 정치의 과정에서 그 점에 이 부사관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전략 중추 같은 분이잖아요. 전쟁 나면 이분들이 싸워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렵다는 거, 이 말씀 들어보면 진짜 힘들겠네요. 여러분도 우리 부사관님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서로 간에 좀 많이 알고 하게 되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같이 그런 걸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또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신 게 있네요.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모 선생님 말씀 주신 건데요. 관심사와 취향과 관련된 고민이라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건축을 했던 분이 무슨 뭐 독재 정권에 부역했다든가 뭐 그런 분들,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면서 아니 이런 예술이 있고 한데 어떤 그런 개인의 문제랑 결부될 때 이 작품을 좀 어떻게 보시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겠지만 대표님께서도 너무 좋아하는 음악가, 화가, 작가가 있는데 개인의 춤은 사생활의 정도를 넘어 그 이면에 도덕적 딜레마 같은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그 부분이 옅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블로 피카소 같은 사람이 진짜 여성 편력이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여성 편력을 심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시대 기준으로 봐도. 근데 파블로 피카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르니카를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것 때문에 폄하해 보지는 않죠. 뭐 그 시간에서는 모르지만요. 그 시기에서는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미시마 유키오라는 작가 아시나요? 저는 작가로서는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막판에 진짜 또라이 짓을 많이 했거든요. 뭐 엄청 극우 활동을 하고 뭐 학생들하고 뭐 갑자기 토론 뭐 전공투 그 운동권들하고 통호론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마지막에는 1970년에는 자유대 건물을 점거를 해버렸어요. 자기들 똘마니들 데리고 막 뭐 천황제를 복고를 하고 천황제를 실질적으로 복고하자 뭐 이런 복구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자살해버렸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금각사란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다른 작품도 훌륭한데, 야, 책이 좋습니다. 한번,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근데 미시마 유키오라는 사람이 또라이기 때문에 금각사에 나온 여러 가지 그런 멋진 문장들이라든가 그 정서가,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그 하이데거가 나치당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아실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 아이히만을 체포해 와서 했던 그 재판 방청기 같은 유명한 책을 썼고 철학자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는 그러니까 철학자이자 작가를 아실 겁니다. 유태인이거든요. 한나 아렌트가 뭐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나지만 하이데거하고 둘이 불륜 연인 관계로 뜨겁게 지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이후에도 뭐 잘 지냈죠. 그런데 그때 하이데거가 이제 나중에 나치 그걸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를 용서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했고 그의 철학에 비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하이데거라는 사람의 철학을 제가 엄청나게 잘 알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거 아니라서 글쎄 뭐 이거는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저는 그 작품의 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작품의 질이 후진데 막 그냥 매명가로 가다가 뭐 이런 이상한 도덕적 춤을 했다. 아이 그럼 두 분 볼 필요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나 파블로 피카소나 미시마 유키오 이러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진짜 조금밖에 못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너무 제가 말이 많았나요? 예.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이데거의 얘기하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끝나니까 이 노래 아세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우리나라 그룹 있잖아요. 김종진 씨, 그리고 돌아가신 전태관 씨. 이분이 아웃사이더라는 노래 아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손에는 하이데거의 책이 있지. 이 가사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더운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김종진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김종진 씨가 가진 기타가 되게 유명한 기타예요. 하이런 블럭이라고 이제 퓨전 재즈 하시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엄청 기타 잘 치던 사람이죠. 뭐 마약쟁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의 기타를 김종진 씨가 어떻게 구해서 치고 계셔요. 이렇게 뭐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이제 62년 스트라토캐스터 오리지널이에요. 스트라토캐스터 굉장히 이거는 성배 같은 모델인데 거기에다가 픽업을 원래 스트라토캐스터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는 싱글 픽업이 3개가 들어 있어요. 픽업이란 게 뭐냐면 마이크 같은 거예요. 기타에 이렇게 전기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하이런 블럼의 기타는 그 싱글 픽업에다 대신에 깁슨 레스폴이 이제 59년 모델 이후에 쓰던 그다음 PAF 픽업이라고 해요. 그거는 험버커 픽업이라고 싱글 픽업을 2개를 겹쳐서 노이즈를 줄여놓은 거예요. 굉장히 큰 발견인데 이거는 픽업 자체도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다 대신 박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기타를 이제 치시는데 갑자기 이 아웃사이더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 나니까 생각났네. 그 기타 한번 이제 구경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많이 제가 오늘 하려고만 갖고 온 양이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이건 뭐 되게 조금 했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갈게요. 초딩 3학년 조카의 고민 올려봅니다. 주땡은님입니다. 대표님 뭘 쓸까 고민된다고 조카에게 중얼거렸더니 자기 고민 올려달래요. 초딩 3학년 조카가 자기는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물렁한 복숭아가 더 맛나다고 자꾸 물렁한 것만 사준대요. 조카가 엄마한테 뭐라고 설득해야 할지 자기가 딱복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래요. 우리 초딩 조카의 심각한 고민을 들어주세요. 대표님은 물복파 또는 딱복파 어느 쪽인가요? 제가 보기에 이 조카분의 어머니는 이 자기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물복 아닌가요? 이게 저는 딱딱한 복숭아는 솔직히 복숭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좀 맛없는 사과에 가까운 거지 복숭아가 아니죠. 물렁한 복숭아가 정말 맛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직 초딩 3학년 조카 이분은 엄마의 사랑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